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가상일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력학에서 다루는 일에는 힘에 의한 일과 모멘트에 의해서 발생되는 일이 있겠습니다. 먼저 힘에 대한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리에서 정의하는 일의 정의는 이러한 물체가 힘 F를 받아서 이제 거리 s만큼 이동을 했을 때 이 힘 곱하기 이제 델타 s를 한 것을 거리를 한 것을 이제 일로 정의를 하고 있으며, 이제 일은 항상 이제 벡터가 아닌 스칼라 값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일량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항상 이렇게 거리 벡터와 이제 힘 벡터의 방향을 이제 일치를 시켜서 계산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일에 이 힘 F가 이 물체의 수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제 거리 벡터는 이제 이 힘 벡터에 수직하게 거리 벡터가, 즉 이제 물체가 이동을 했으면, 이제 거리 벡터 방향으로 이동을 했으면, 이때는 이제 우리가 힘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리적으로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이러한 거리 벡터 방향으로 이제 힘 벡터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주어졌을 때, 이제 거리 벡터 방향으로 우리가 힘 벡터의 성분을 구해보면 이제 F 코사인 알파가 되게 되고, 따라서 만일에 수직하게 되면 이제 알파 값이 90이 되게 되므로, 결국 코사인 알파, 코사인 90도는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일량의 값도 이제 0이 되게 되고, 이제 위의 그림은 우리가 힘 벡터를 이제 거리 벡터의 방향으로 성분 벡터를 구해서 계산을 한 것이고, 혹은 우리가 이제 힘 벡터의 방향으로 거리 벡터를 이제 힘 벡터의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투영을 시켜서 계산을 해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결과값은 이제 동일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방법을 해도 상관은 없으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힘 벡터를 이러한 거리 벡터 방향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하고, 이제 아래 보시는 이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러한 거리 벡터를 이제 힘 벡터의 방향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더 이제 편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일량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거리 벡터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를 하게 되면 이제 플러스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힘의 방향과 거리 벡터의 방향이 이제 반대가 되게 되면, 이제 당연히 두 개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제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다라는 점만 이제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예로는 우리가 이제 마찰력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마찰력의 일량은 항상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앞서는 우리가 직선 운동을 할 때였고, 이제 어떤 물체가 이러한 곡선 경로를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점 A에 있어서 힘이 이러한 방향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면, 해서 이제 A 프라임만큼 이 곡선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이러한 곡선 경로에는 항상 곡률 반경 R이 있게 되고, 이제 R은 또한 이제 이 O점으로부터의 이제 거리 벡터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A 프라임에서의 곡률 반경은 이제 R 플러스 DR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이제 A 프라임으로 이동했을 때의 일량은 이제 F DR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미소 거리 dr을 이동했기 때문에 이때의 그 일량은 이제 미소 일량이 되게 되어서 du는 이제 f.dr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f와 이제 미소 거리 벡터 dr의 내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게 되면 이제 내적을 다시 이제 우리가 스칼라 값으로 정의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때 이제 ds는 이제 dr의 크기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되므로 이제 결국 이제 dr의 크기라는 것은 루트 이제 각각의 성분별로 우리가 살펴보면 루트 dx제곱 플러스 dy제곱 플러스 dz제곱으로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체 일량 U는 즉 이제 이러한 A1부터 A2까지로 가는 이러한 경로에 있어서의 이제 전체 일량 U는 결국 F.dr을 모두 이제 적분한 값이 되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F와 dr의 그 성분 벡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F는 fxi, fyj, fzk가 되게 될 것이고, dr도 마찬가지로 dxi, dyj, dzk가 되게 되므로 이제 두 개를 내적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성분을 별로 곱해서 이제 모두 더하는 것이 되게 되므로 이제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이제 적분은 각각을 인테그랄 fx dx, 인테그랄 fy dy, 인테그랄 fz dz를 해서 이제 그 값을 모두 더한 값이 되게 되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제 f 코사인 알파 ds로 표시를 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이제 ds를 이제 dr에 대한 그 크기로 구해서 이제 ds 방향의 성분으로 해서 이제 바로 적분을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동력학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일단 가상일의 그 원리에 있어서는 이제 다음에 공식을, 이 두 개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가 아니라 이제 이 두 개의 공식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가상일을 우리가 정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멘트에 의한 그 일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물체에 다음과 같은 커플 모멘트 M이 작용을 하면 이제 각도가 이제 원래 이쪽 축에서 이만큼 시타만큼 우리가 회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각 변이는 이제 d 시타가 타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어떤 이 강체상의 질점을 표시를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단 커플 모멘트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힘 F와 이러한 그 우력 간의 거리 B로 다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M은 이제 FB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질점 B는 이제 이러한 모멘트에 의해서 회전을 함에 의해서 이제 B'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때의 그 변이 벡터를 DRB라고 하게 되고, A점 같은 경우는 이제 A'으로 갔다가 최종적으로는 A2'으로 이동을 하게 되므로, 일단 A'까지의 거리는 이제 DRB, 즉 이제 B'까지의 거리와 동일하고, 이제 A'은 이제 A'에서 이제 A2'까지 가는 거리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제 B에 대한 A의 그 거리 벡터 R A per B로 이제 표시를 했는데, 그냥 우리가 dr로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즉 이제 이 부분의 그 크기는 이제 B 곱하기 이제 d 시타가 되게 되고, 즉 이제
D시타가 이제 이쪽 부분에 그 변이라고 하게, 각변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실제로 이 직선으로 나타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쪽 부분 B 곱하기 이제 D시타로 정의를 한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일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힘의 방향에 일치한 방향은 이제 이쪽 dr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F.dr은 결국 이제 F 곱하기 B 곱하기 D 시타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du는 이제 F 곱하기 B가 결국 우력 모멘트 M이었기 때문에 이제 M이 되게 되고, 이제 원래 B D 시타에서 FB가 M으로 이제 대치되었기 때문에 이제 M D 시타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체 모멘트에 의한 일량은 이제 이 du를 적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인테그랄 M D 시타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에 대한 차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은 힘 곱하기 거리로 이제 표현이 그 거리의 차원을 갖는 물리량이 되겠고, 이때 이제 우리가 단위를 살펴보면 이제 SI 단위에서는 이제 우리가 일을 표시를 할 때는 이제 줄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같은 그 차원을 갖는 모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줄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뉴턴 미터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1줄은 이제 1 그 뉴턴 미터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일 같은 경우는 스칼라 값이 되게 되고, 이제 모멘트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US 커스터머리 시스템, 즉 이제 미국의 관습 단위계에서는 그 일에 대한 그 단위를 표시를 할 때는 이제 푸트 파운드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모멘트를 표시할 때는 이 순서를 바꾸어서 이제 파운드 푸트라고 이제 표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단위를 통해서 이제 일량인지 이제 모멘트인지를 이제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상일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일은 우리가 앞서 이제 du는 f 코사인 dr에서 이제 가상일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d를 델타로 바꾸어서 이제 델타 u는 f 코사인 시타 델타 r, 이제 모멘트에 의한 일은 이제 델타 u는 이제 m 델타 시타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가상일의 원리라는 것은 이러한 델타 u가 우리가 이제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결국 가상 변이는 모두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델타 u는 이제 0이라는 이 공식이 바로 이제 가상일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예를 통해서 이제 가상일의 원리를 이제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가상일의 원리를 사용을 하지 않고 우리가 여태까지 다루었던 이제 평형 방정식을 사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이러한 우리가 가상일의 원리를 사용을 해서도 이제 이러한 A 부분과 B 부분에 대한 그 반력을 이제 구할 수가 있으며, 이제 가상일의 원리는 우리가 평형 방정식 외에 이러한 역학 문제를 푸는 이제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가상일의 원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상 변이를 이제 설정하는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봄으로써 이제 익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어떤 그 빔에 이제 집중화중 P가 이러한 중심점 그 보의 그 중앙에 작용을 하고 있고, 물론 이러한 경우는 여러분들이 평형 방정식을 사용을 해서 풀면 그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의 반력이 2분의 P로 나오게 됨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역학 문제를 많이 다루었다라고 하면 굳이 계산 없이도 바로 산출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가상 1의 원리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핀 서포트가 되어진 부분은 우리가 가상 변이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런 그 롤러 서포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 X축 방향으로 이제 구속이 없지만, 이제 변이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AY에 의해서 델타 Y라는 이제 가상 변이가 우리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제 P에 의해서 이제 델타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가상 변이가 생겼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때 이제 델타 Y와 델타 Y 프라임에 의해서 이제 이러한 그 핀 서포트 B점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가상 각변이 델타 시타가 이러한 식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가상 변이를 일단 작성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델타 Y와 델타 Y 프라임을 이제 델타 시타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일단 델타 Y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전체의 길이가 L이기 때문에 이제 L 델타 시타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델타 Y 프라임은 이제 절반의 그 중심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삼각형의 닮음에 의해서 이제 2분의 L 델타 시타가 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상 1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전체 그 가상 2를 모두 합한 것이 이제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AY에 대해서 이제 가상 2를 우리가 구해보면, 이때 이제 부호는 이제 힘의 방향과 변이의 방향이 일치를 하게 되면 플러스가 되게 될 것이고, 힘의 방향과 변이의 방향이 이제 반대가 되게 되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마이너스 기호가 붙는다라는 점만 유의를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AY에 대한 가상 변이는 이제 AY가 이쪽 방향이고 변이의 방향도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1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게 될 것이고, 그때 이제 가상 1은 이제 AY 곱하기 이제 델타 Y는 우리가 이제 L 델타 시타로 표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할 수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P 곱하기 이제 이때는 이제 변이의 방향과, 즉 이제 거리 벡터의 방향과 그 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P 곱하기 2분의 L 델타 시타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공통인수인 델타 시타로 묶어보면 AYL-P 2분의 PL은 PL 곱하기 델타 시타가 0이 되게 되므로, 이때 이제 델타 시타는 우리가 0이 아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쪽 부분이 0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제 이쪽 부분을 0으로 놓고 이제 AY에 대해서 풀어보면 이제 AY는 이제 2분의 P로 이제 계산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형방정식으로 계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가상일의 원리를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해도 이제 AY에 대한 반력의 값은 이제 2분의 P로 이제 계산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생긴 프레임 구조에 있어서 이제 각각의 멤버의 질량이 10kg이 되어져 있고, 이제 B점에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제 25N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을 때 이 각도 시타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각도 시타를 여러분들이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평형 방정식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각각의 프레임을 분리를 시켜서 이제 각각의 프레임에 대한 그 반력을 모두 도시를 하고, 또한 그 각 축 방향의 이제 각 성분들을 모두 구해서
계산을 해서 이제 시타를 구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풀이가 이제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가상일의 원리를 사용을 해서 풀면 일단 이제 일의 원리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변이에 대한 이러한 자유물체도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일단 각각의 부재에 대한 그 무게를 구해보면 일단 10kg의 질량이었기 때문에 중력과 속도를 곱하면 이제 98.1N이 산출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가상 변이가 과연 이쪽에 만일에 힘 F가 이 두 멤버에 대한 그 힘보다 컸다라고 하면 이제 이쪽으로 가상 변이가 나오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그 지금 이제 쉐이딩이 된 이 부분이 이제 원래 형상이고, 이렇게 직선으로 된 부분이 이제 우리가 가상 일에 의해서 이제 변형이 된 부분이라고 하면, 만약 이쪽에 힘이 더 컸다라고 하면 이제 위쪽으로 우리가 도시가 되게 되었을 건데, 일단 두 멤버에 의해서 이제 아래쪽으로 더 많이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 가상 변이는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도시를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이제 실제 B점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그 델타 XB만큼 이쪽 방향으로 이제 가상 변이가 주어졌고, 이제 힘의 방향은 이제 반대이기 때문에 일단 이쪽 부분에 그 가상일은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붙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 이 두 멤버의 무게에 의해서 발생이 되어지는 이제 가상 변이 델타 YW는 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의 가상 변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개에 대한 가상일은 이제 플러스 값이 나오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타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각각의 가상 변이를 시타에 대해서 표시를 하면, 먼저 이제 XB는 이제 원래 D에서 B까지의 거리값이 되겠고, 일단 그 두 멤버의 길이가 같고 이제 이쪽을 그 일직선상에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쪽도 시타면 이쪽도 시타가 되게 되어서 결국 이제 이쪽 반쪽만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쪽의 길이 값은 1 곱하기 코사인 시타가 되게 될 것이고, XB는 이제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2 곱하기 1 코사인 시타는 결국 2 코사인 시타 미터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델타 XB는 이제 XB에서 이제 이렇게 변했을 때의 길이 값을 이제 또 빼준 값이 되게 되므로, 일단 이쪽 그 변형되었을 때의 삼각형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이때 각도는 이제 시타 플러스 델타 시타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2 곱하기 그 코사인 시타 플러스 델타 시타가 되게 될 것이고, 시타 플러스 델타 시타는 우리가 이제 삼각 그 함수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그 전개를 해보면 이제 코사인 시타, 코사인 델타 시타 마이너스 사인 시타, 사인 델타 시타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코사인 델타 시타는 1이고 이제 사인 델타 시타는 델타 시타가 되게 되므로, 이제 그 값을 계산을 해서 이제 우리가 앞서 XB 이 값에서 이제 그 값을 빼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일단 2 사인 시타 델타 시타가 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것은 힘의 방향과 이제 가상 변이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기호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델타 YB도 이제 일단 YW를 계산을 해보면
일단 이쪽까지의 그 직각 거리는 이제 코사인이 아니고 사인 시타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그 자중은 이 멤버의 중심점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쪽까지의 길이는 이제 2분의 1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2분의 1 사인 시타가 시타 미터가 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델타 YW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상 변이에 의해서 변형된 형상에 있어서의 그 이 부분에 대한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제 2분의 1 그 사인 세타 플러스 델타 시타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2분의 1 사인 세타 플러스 델타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세타를 계산을 해보면 이제 델타 y w가 계산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델타 YW는 계산을 해보면 0.5 코사인 시타 델타 시타 미터가 이제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가상 변이를 모두 구했기 때문에 이제 전체 그 가상 1의 원리에 의해서 전체 가상 1을 모두 더한 것은 이제 0이 되게 되므로, 이때 이제 전체 가상 1은 이제 이러한 두 개의 무게에 의한 1과 이쪽 이제 F에 의한 1을 모두 더한 값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W 곱하기 델타 YW 플러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2 곱하기 W 델타 YW 플러스 이제 F 델타 XB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이 값에서 우리가 이제 W와 델타 Y 값을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일단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전개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이 부분을 다시 계산을 해보면 98.1 코사인 시타 마이너스 50 사인 시타 델타 시타 이꼬르 0이 되게 되고, 양변을 이제 그 델타 시타가 이제 0이 아니라고 하고 하면 이제 양변에 델타 시타로 나눠주게 되면 이제 코사인 98.1 코사인 시타 마이너스 사인 시타는 0이 되게 되고, 다시 양변을 코사인 시타로 나누면 이제 98.1 마이너스 50 탄젠트 시타 이꼴이 0이 되게 되어서 이제 이 값을 다시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고 이제 50을 나눠주게 되면 이제 결국 시타는 이제 아크 탄젠트 이제 50분의 98.1이 되게 되어서 이 값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각도 시타는 이제 63.0도가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상 변이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처음에는 작성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가상 변이만 제대로 작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평형 방정식을 사용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제 편리하게 이제 각각의 이러한 값들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상일의 원리를 사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이제 가상일의 원리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러한 가상 변이를 또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역학 문제를 이제 가상일의 원리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제 계산 문제를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